엄마, 이제 왜 역할은 뭐 인테리어가? 성지에 왔다. 어서 에어컨 틀어라. 저 왔습니다. 왔나? 해당 영상은 시네랩 크리에이터로서 9월 11일 개봉하는 작품 장손의 개봉전 시사회를 다녀온 뒤 제작된 영상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한 집안의 맞이가 되는 후손을 일컫는 말 장손. 집안의 조상을 성실하고 규칙적이게 섬기며 가족들의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대부분 남성들이 가지고 있던 가부장적 사회와 그 인식에서 장손이라는 가족 구성원이 갖는 의의는 알게 모르게 꽤나 중요한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부산을 제외한 중소도시나 소멸해가는 지방일수록 더더욱 옛 문화나 생활 방식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 오정민 감독의 장편 입봉작 장손은 이런 사라져가는 가부장적 사회와 대가족의 해체를 제3자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장손 성진의 시선을 그린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의 가장 큰 이해와 사랑, 배려를 받으며 살아온 장손이면서도 본가인 대구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지도 않고 그렇게 당연하게도 가족 사업인 두부공장 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으며 이들과 생활을 공유하지도 않는 이방인이자 제3자의 위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죠. 그렇게 작품은 내부인이자 외부인의 경계에서 방황하는 성진과 그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통해 따스해 보이면서도 이면의 개개인의 아픔을 보다 섬세하고 중간자의 위치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훌륭히 말이죠. 지금부터는 작품에 크고 작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영상은 대부분 제 개인적인 해석이 담겨 있으니 그 해석이 정답이 결코 아니라는 점과 더불어 모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두부공장 안 할 거예요.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노 이걸? 그래 하지마. 하지마. 오정민 감독의 장편 입봉작 장손은 대구의 한 시골 마을에서 가족 사업으로 3대째 두부공장을 운영하는 한 가족이 무더운 여름날 제사를 위해 모이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사를 맞아 더욱 바빠진 공장이 이른 새벽부터 두부를 만드느라 바쁜 모습을 작품은 오프닝 시퀀스부터 굉장히 긴 롱테이크로 담아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공정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두부를 한모 들고가 제사 준비에 바쁜 집애들과 전을 부치려 하지만 집안의 어른 말년은 간이 맞지 않는다며 다시 두부 공장으로 향하죠. 원칙과 신념, 보이진 않더라도 조상님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집안의 어른의 모습이죠. 제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 또한 집안 여성들의 몫입니다. 맏딸과 며느리, 손녀는 전을 부치느라 더워 에어컨을 틀고 싶어 하지만 말년은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방 한켠에서 아들 태근과 고모부 동우가 맥주를 마시며 제사를 돕지 않고 얄미운 짓을 골라 하는 부분도 가장 늦게 온 성진이 오자마자 말투부터 행동까지 순하게 누그러져 에어컨부터 틀자는 말녀의 모습에서 이 집안이 얼마나 가부장적이고 장손 성진이를 애지중지하는지 알 수 있죠. 이 집안은 차례 또한 복장까지 갖춰 규율에 따라 지냅니다. 큰 어른부터 여자와 남자를 나누어 절을 올리고 순서가 끝나면 그 다음 조상을 기리며 반복하죠. 그렇게 차례가 끝나고 다같이 먹는 저녁. 을에 그렇듯 가족이 오랜만에 모이면 그 안에 소동이 일어나는 법. 두부공장을 성진에게 물려주려는 집안의 어른들과 이를 단호히 거절하는 성진. 그 사이에서 착실하게 두부공장을 운영해온 다른 가족들의 복잡미묘한 분위기가 폭발합니다. 여전히 무명배우로 일하고 있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서라도 두부공장과 시골을 벗어나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내 보이고 싶은 성진은 이런 가족들의 제안과 배려 그리고 시선이 더 이상 편하지만은 않고 다음날 도망치듯 일찍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계절이 지나 가을이 되어 집안에 큰 사고가 생깁니다. 말녀가 세상을 떠난 것. 큰 어른이었고 동반자이자 엄마이자 할머니였던 가족의 죽음을 시작으로 한 가지 비밀스러운 사건이 터지면서 가족은 빠르게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홀로 떨어져 살던 성진이 비로소 가족들의 모습과 그 감정을 차츰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무기력하게 가족의 해체를 바라보게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 해체를 막기 위해 몸부림칠지 고민하기 시작하는데요. 야, 네 일이라도 그래 말할 거야. 어? 네가 여자가. 작품 장소는 마치 바쁘고 단절된 채 살아가는 대도시와 다르게 천천히 오래 흘러가는 시골을 표현하기라도 하듯 롱테이크를 많이 사용합니다. 오프닝 시퀀스와 엔딩 시퀀스를 포함해서 짧은 컷 편집보단
오히려 길게 작품의 배경과 인물의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공간의 분위기와 인물들의 감정선을 될 수 있으면 오래 관객들이 머금을 수 있게끔 노력했다는 부분이 엿보이죠. 그러면서도 독특한 부분은 되게 많은 작품들이 인물들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전달하고 싶을 때 밝은 공간 그리고 정면에서 인물의 얼굴이나 행동을 클로즈업하는 반면 장소는 다소 의도적으로 이와 반대되는 연출을 활용합니다. 다소 어둡고 그늘진 공간에 인물을 배치하거나 의도적으로 인물의 표정이 잘 드러나지 않도록 그림자 속에 인물을 배치합니다. 또한 인물들을 좌측 하단 부분에 배치해서 내려다보거나 인물이 점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작게 보일 때까지 익스트림 롱샷을 유지하죠. 그리고 인물의 뒷모습을 길게 가져가면서 오히려 더욱 복잡하고 심란한 감정을 관객들에게 전달합니다. 대표적으로 성진이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는 아버지를 제압하는 장면이나 할머니의 죽음에 밖에 나와 흡연을 하며 억지로 울어보려 하는 듯한 장면이 그렇죠. 이와 더불어 인물들의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한 배경음악을 굳이 우겨넣지 않고 현장음과 대사에 관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연출한 부분은 나름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전히 경상도 사투리와 공간적인 특성으로 인해 현장음과 맞물린 몇몇 대사들은 그 전달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부분에서 아쉬웠지만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즈넉하면서도 어딘가 날카로움이 서려있는 특징이 잘 전달되었다고 느껴졌습니다. 한디 들어래. 저번 주에 이모하고 성안보살한테 갔는데 아있나 올해 할아버지 강, 내강 입엽수가 있다 카드. 작품에는 총 3개의 계절이 드러납니다. 처음 제사를 지낸 모두가 모였던 여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이를 낳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누나와 이민을 간 고모까지 빠진 가을, 모종의 이유로 멀어지게 되어 이젠 정신이 온전치 않은 할아버지와 엄마, 아빠만 남은 겨울까지. 이 작품은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면서 좋게 말해 생동감 넘치던 3세대를 걸친 이 가족이 어떻게 붕괴되고 해체되는지를 가족인 내부자이면서 이들과 함께 생활해오지는 않았던 외부자 성진의 복잡 미묘한 시선에서 그려냅니다. 그렇기에 유일하게 등장하지 않은 계절인 봄은 다른 상징적인 요소로 작용하죠. 누나가 낳은 아이의 이름이 늘 봄이면서 그 뜻이 아이에겐 늘 봄 같은 삶이 함께하기를 염원하는 부분도 거의 유일하게 가사가 있는 삽입곡이 1954년 발매된 가수 백설이의 봄날은 간다인 부분. 그렇기에 작품에서 봄은 가족의 잃어버린 봄, 생명과 연결, 연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여기서 삽입곡 봄날은 간다에 얽힌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1954년 한국전쟁 중 대구 유니버설 레코드사에서 발매된 이 곡이 작품의 배경인 대구에서 발매가 되었다는 점, 한국전쟁 도중 환한 봄날이 되려 더욱 슬펐던 역설적인 풍경을 노래한 부분이 여전히 베트남을 빨갱이라고 부르며 욕하는, 아니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던 할아버지 승필의 아픈 가족사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 이런 작품의 센스는 작품을 미리 알고 가거나 혹은 본 후에 알게 되었어도 영화를 더욱 흥미있게 즐길 수 있는 연출이죠. 결국 이 작품은 단순히 가부장적인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여러 세대에 걸친 민족의 태생적인 슬픔을 표현합니다. 어린 나이에 전쟁을 겪거나 참여해 생사를 넘었고 그렇게 누구보다 보수적이고 그때의 고통 속에서 여전히 빠르게 변하는 세대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집안의 큰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부터 그 세대의 가르침과 문화를 대물림받아 꿈보다는 가족을 유지하고 꾸리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아버지, 어머니 세대, 그런 그들의 문화가 싫어 거리를 두게 되고 자연스레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가족과 떨어져 외로이 살아가야 하는 2030 세대까지. 그럼에도 결국 이들의 상처는 모두 닮아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모의 집에 불이 났을 때 무리하게 불을 끄려다가 발바닥을 다친 성진이 발을 절뚝이는 모습은 이윽고 한쪽 발이 불편한 자신의 아버지 태근과 거울처럼 닮아있죠. 내 죽더라도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작품을 마냥 무겁고 진중하기만 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묘한 포인트에서 피식 웃게 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차례를 지내며 할머니가 조상님이 제사 음식이 맛있다고 하자 그 재료의 원산지가 보수적인 가족들이 찾던 곳과 달랐던 부분이나 가족들의 눈치를 피해 몰래 교회를 다니던 고모네 교회가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땐 정작 가장 큰 부의금을 내준 부분은 피식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죠.
작품의 제목은 장손이지만 여기서 성진은 철저하게 사건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실행자, 피실행자의 위치가 아닌 제3자, 관찰자로서만 기능하다가 결말에 가서야 이 모든 가족의 해체의 이유가 되려 성진이었음을 암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성진을 연기한 강승호 배우의 연기가 매우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변유한 배우가 한창 독립영화에서 눈길을 끌던 시절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네, 오늘은 오정민 감독의 장손에 관한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올해 본 작품 중에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만큼 좋은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정말 좋은 부분이 많은데 다른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9월 11일 극장에서 개봉하면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영화등대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